독서를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독서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 시작할 때요, 가장 먼저 보는 지문일 거예요. 근데 이 지문에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근데 독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인 게 뭐냐면 인문이나 사회, 문화, 그다음에 과학 기술보다는 좀 쉬워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의 유형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실은. 알겠지? 그러니까 왜 제목이 독서론이냐라고 했을 때 제목 자체로 놓고 보자면 독서라고 해서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독서라고 하는 론,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문화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독서를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독서를 하는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핵심은 하나예요. 이 지문을 읽을 때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딱 하나. 뭐만 읽자라는 거죠.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알겠니? 이제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게 들어가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느냐. 자,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머릿속에 딱 시작할 때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읽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말이 씨 반복되네. 읽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알겠지? 자, 읽어볼까요? 능숙한 학습자는 학습 자료를 읽고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면서 전략을 선택하고 조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서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학습 자료를 읽고 내용을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이러한 과정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이라고 불러왔고요. 학습을 위한 독서는 글에 내포된 지식, 가치관, 정서 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게 키워드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학습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대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학습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습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포괄적으로 그냥 하나의 문장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사람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아니면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포괄적인 게 뭐냐? 요약적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고 구체적인 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니? 지문이 원래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냐면 이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됐을 때 그냥 이걸 이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만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읽어내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내가 이해한 게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글에 내포된 지식, 가치관, 정서 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새로운 의미를 뭐 하는 거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글에 내포된 지식, 그다음에 가치관, 정서 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뭐 해야 되는구나? 창출해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면 돼요. 이게 포괄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죠. 뭐라고 해? 이때.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 나는 몇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구체화예요. 이해가 됐니? 그럼 이걸 이제 이해해 보자는 거죠. 새로운 의미 창출이란 독서의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여러 요인과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키워드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몰랐던 걸 알아간다 이거죠. 맞지?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은 자, 학습자가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 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로 이해는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방법이냐 그랬더니 요거죠. 사회 문화적 맥락 같은 여러 요인과 학습자가 뭐해서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 어떤 맥락과 같은 여러 요인과 학습자가 뭐 하는 거? 상호작용을 해서 얘를 만들어내는구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고 그냥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건 뭐다? 학습의 방식을 설명해. 학습의 방식은 글에 내포된 지식과 가치관과 그 다음에 정서 등을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줘야 돼. 구체화되잖아. 알겠지? 맥락 같은 여러 요인과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자, 학습자는 이러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활용 능력이나 창의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들을 뭐 할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올바른 가치관 등을 획득할 수 있다. 획득이 뭐예요? 없었던 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얘가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어보면은 방식을 설명을 하잖아요. 학습의 방식. 맞지? 이 학습의 방식 이후에 항상 따라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이 학습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를 모아보는 거는 설득하는 거거든요. 설득하게 됐을 때 이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잡으시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를 마치 무엇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만 확인하자고요. 큰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어떤 효과와 목적이 있는지.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학습을 위한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의 전략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해? 표지에 주목해야 되죠. 먼저. 그러면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이거 얘기하려고 해.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학습을 잘하려면 학습을 위한 이제부터 무엇을 얘기한다? 독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전략이라는 말이 어렵니? 안 어렵거든. 얘가 뭐야? 얘가 방식이거든. 그럼 먼저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학습자는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하기를 통해서 제목과 그림 등을 훑어보면서 화제에 대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앞으로 전개될 글의 내용을 예상하면서 글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행위를 하라는 얘기죠? 예측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측하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제목과 그림 훑어보고 자기 배경 지식을 떠올려보고 전개될 내용을 예상해보고 그래서 글의 윤곽을 그려본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글을 읽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야? 이미 내용을 예측해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학습자는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예측한 것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독서 능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의 전략이라고 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란 얘기죠. 단 이거는 봐야죠. 글을 읽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독서의 전략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거죠. 예측하라는 거예요. 글의 내용이 어떠한지 예측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읽는 중 읽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예측했던 내용을 글의 내용과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 내가 얼마만큼 적중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읽는 것이 독서의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도요.
자, 학습자는 학습 자료를 읽을 때 글의 주요 부분에 선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메모하기 등의 활동을 중요한 내용으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이하는 시연하기 전략을 뭐 할 수도 있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학습의 또 다른 방법도 나옵니다. 이번에 학습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자는 거죠? 시연하기라는 방법을 사용하래요. 시연하기의 핵심이 뭐야? 그것만 찝어보자. 시연하기 뭐 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모하. 그렇지, 그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메모하라는 얘기야, 그냥. 근데 이거는 방식이잖아. 근데 메모를 하면 뭐가 좋다고요? 자, 얘들아,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서 단기 기억에서 뭘로 전이시켜져? 장기 기억. 그러니까 메모를 왜 하냐? 장기 기억을 할 수 있게 메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여기에서의 시연은 기억해야 할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정보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시연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 시연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들은 바로 어떤 우리가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 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그래서 시연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 그랬더니 주로 학습자가 사전 질문에 답하거나 중심 내용의 밑줄을 끄라 메모할 때 이루어진다. 구체적이죠. 그치?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어요. 알겠니? 다음, 정보의 획득과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글을 모두 읽은 후에 시연을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읽기 중간에 문단이 끝날 때마다 시연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시연하기는 언제 하면 좋으냐? 라고 하면 문단이 끝날 때 하면 좋아요.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과정의 라인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거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의 라인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독서 방법이나 이런 학습 방법이 옳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뭘 알려줘? 방식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를 알려줘? 얘네들처럼. 뭐를 알려줘? 효과나 목적을 알려주거나. 여기 시연하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시연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메모하는 거야. 정보의 관계를 판단하면서 해야 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문단이 끝날 때마다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이거 왜 해요? 장기 기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집은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다음도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는 회상하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 잘 들어봐.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자. 알았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학습이라는 걸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의 전략이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첫째는 다양한 독서 전략 사용하자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독서 전략을 사용하자고요. 그렇지. 머릿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읽기 전에는 예측하고 읽은 후에는 읽는 동안에 뭐 하자고? 확인하는 과정 같이. 이렇게 하면 학습이 잘 된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 하게야? 시연하게 하자고. 그렇지. 시연하기의 핵심은 뭐 하자는 거야? 메모하자고. 알겠니? 문답 끝날 때마다 메모하자고. 단 정보 간의 관계를 판단하면서 하자고. 어렵지 않지? 이거 하면 뭐가 좋다고? 장기 기억할 수 있다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들. 지문을 읽으면서. 왜?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내온 것들은 다들 방식이잖아. 얘는 효과고요. 그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회상하기 하자고. 이번에 하는 건 회상하기 하자고. 그럼 이거 왜 하냐? 회상하기 왜 하냐? 가볼게요. 어떤 거냐부터 봐야지. 글의 구조를 회상할 수도 있고 읽으면서 표시한 메모나 밑줄 등을 다시 보면서 중심 내용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앞에서 했던 시연하기라든가 다양한 독서 전략에서 했던 것들 있잖아. 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 뭐 하는 거야? 떠올려 보는 거야. 근데 핵심은 뭐를 떠올려 보는 게 핵심이냐 그랬더니 저기 앞에 나온 것처럼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을 뭐 하는 거야? 상기시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 해상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표시된 부분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읽는 내용을 범주화하거나 기억하고자 하는 단어나 구절을 단어의 첫 글자나 음절을 이용해서 기억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됐지? 메모하고 뭐 하자? 기억하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됐니? 마지막. 그 다음 봅시다. 자, 학습을 위한 독서를 잘하기 위한 전략은 매우 많고 독서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을 위한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 과정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전략들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독서 잘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또한 또 있다는 얘기죠. 학습자는 여가를 위한 독서보다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할 때 독서 과정에서 추가적인 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요구하는 독서보다는 여가가 그런 거잖아요. 자,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할 때는 독서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게 뭔지 설명해 줘야지. 그 다음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할 때는 여가를 위한 독서를 할 때보다 기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따라서 학습을 위한 독서를 잘하기 위해 학습자는 독서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독서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활동을 시도해야 된다. 다른 거 없어. 얘들아,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독서로는 뭐만 기억하자? 방식만 기억하고 효과만 기억해. 알았지? 이해가 됐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니?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 다시 읽을 때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일단은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런 내용 선생님들이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만 써놓고 그걸 다시 보는 거야. 이해가 됐니? 글을. 그러면서 아 이건 방식, 이건 효과. 이것만 체크 하는 거지. 여기서 능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 뭐냐면 상위권, 그러니까 이해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표시를 하지 않고도 머릿속에 다 인지가 되는 거야. 빠르게.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치?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이 기억하는 것을 나는 기억이 안 된다면 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쨌든 문제를 볼 때 이게 떠올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표시하는 거야, 표시. 나름대로. 그러니까 방식을 설명했으면 내가 밑줄을 칠까? 알겠니? 아니면 효과가 나오면 나는 가로를 쳐놓을까? 이런 것들의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제스처가 필요한 거죠. 그래 놓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뻔하단 말이야. 너무 뻔하단 말이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에서 문제로 물어보는 거 봐봐. 첫 번째는 그냥 내용 확인 문제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전략들이 어떤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고 거기에서 잘못된 게 하나 보이는 거고 그냥. 알겠니? 두 번째 문제라고 다를까? 그렇지 않아. 독서 전략 얘기하잖아. 맞지? 뭐 1번을 읽어보면 예측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지 말아야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야? 방법론을 물어보는 거고 여기도 볼까? 해석하기를 위해서 글을 읽으면 표시한 부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또 역시 뭐야? 그러니까 방식을 물어보는 거야. 결국에 방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기억을 못하면 뭐 해야 돼? 표시라도 해두면 내가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생각해봐. 독서론에서 1번부터 3번까지인데 거기에서 오답률이 높은 게 있어? 없어. 왜? 단순하게 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표시만 잘하고 글을 내용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뭐 요 문제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고 보통 3점짜리로 나오는 문제기는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방법론과 서로 비교해 보라는 문제 정도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독서로는 방식과 효과 이 두 가지만 주목합시다. 알겠지?
포괄적으로 갈 거냐, 구체적으로 갈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걸 확인만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내면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독서론의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읽읍시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돼요. 지금 뭐 한 6분? 더 안 걸렸으면 좋겠어, 선생님. 5분? 그러니까 화작을 푸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화작과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거에 더 시간을 더 할애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비슷해요. 화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도 사실은 2학년 때까지 화작을 풀어봤잖아. 거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개인 발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화와 초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초고가 나오거든. 마지막에. 머릿속에 떠올리니? 혹시 기억이 나니? 엄매하는 친구. 떠올려? 근데 그 초고의 내용을 읽을 때 선생님 보통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속도로 읽으라 그러냐면 1분 걸리지 말라 그래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 필요 없다고 거기서. 그냥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도만 큰 틀에서만 알아도 된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더 할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얘는 어떨까? 마찬가지야. 만약에 어떤 화작에서 초고를 푸는 문제를 우리가 한 40초 정도 쓴다면은 여기서는 비슷한 분량으로 나왔을 때 1분 정도 쓰라는 얘기예요. 읽을 때. 그럼 사실은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읽었을 때 문제까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4분? 3분?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5분? 최대한 빠르면 좋지. 뒤에 복잡한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방식, 효과, 이 두 가지에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 모의고사 2회분에도 독서 지문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지?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